결국 윤석열에게 꼬리를 내렸지만 한동훈에게는 엄청난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힘당 내부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인데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물고 늘어졌던 이재명 대표 사법 처리마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자 발끈한 모습인데요. 한동훈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검사 퇴정 조치를 한 것을 두고 페이스북에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다며 시정돼야 마땅하다고 급발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될 때랑 완벽한 평행이론을 보는 것 같아 두려운 걸까요? 그때도 한동훈은 이재명 대표를 중대범죄 혐의자라며 곧 구속된다고 확신했었고 국힘에서도 이재명은 끝났다를 하루가 멀다 하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1년 반 넘도록 먼지털기식 정치 수사를 지휘해왔던 한동훈의 존재감은 곤두박질쳤죠. 당시 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했고 700여일간 약 400회 압수수색, 6번의 소환조사가 무색하게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국힘과 한동훈은 이때를 까맣게 잊어버렸는지 이번에도 연일 신나서 재판생 중계를 외치고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영장기각 PTSD로 두려움을 감추려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국힘에서는 사법부도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자 심상치 않은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약삭빠른 홍준표가 가장 먼저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지난 11일 있었던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이라는 정기포럼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국민들에게 낙인이 찍힙니다. 그러면 이 당은 또 한 번 박근혜 이후에 엄청난 시련에 처하게 됩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에 투영되는 건데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이거는 박근혜 탄핵 전야로 간다. 그런데 이거 요즘 하는 거 보니까 저래가지고는 내년 초 되면 식물정부 되겠다. 그래서 한 달 전에 내 대통령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 싹 바꿔라. 대통령실도 싹 바꿔라. 그 쓰잘데기 있는 사람 별로 없더라. 당이 그게 수습이 안 되면 당은 포기해라. 안 되면 민주당하고 협상해라. 그렇게 해서라도 나라를 정상화시켜라. 더불어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의 가족들과 같은 이름으로 윤석열과 김건희를 맹비난하는 글이 다수 게시되었는데요. 이 사건을 빌미로 국힘은 한동훈 찍어내기 물밑 작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홍준표는 이때다 싶었는지 빠른 대응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 차원의 진상규명을 넘어 수사까지도 필요하다며 당의 적극 대응을 부추겼습니다. 덧붙여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 부부를 욕하는 게시물이 당대표 가족 이름으로 수백 개가 게시됐는데 당은 즉시 수사 의뢰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쉬쉬하며 그냥 넘어가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무감사가 아니라 즉시 수사 의뢰하라며 증거 인멸할 생각 말고 사칭이라면 그 사람을 색출해 처벌하고 사실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집권 여당 아니겠냐고 한동훈을 밀어붙였는데요. 친윤계인 장해찬도 SNS에 글을 올려 논란의 게시물들은 실제로 한 대표 측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한동훈 공격에 가세했습니다. 그는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들인 장인, 장모, 모친, 배우자, 딸 등과 똑같은 이름의 당원들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비난 글을 쏟아낸 게 적발됐다며 상식적으로 특이한 이름의 온 가족이 모두 동명이인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 대표의 온가족 드루킹 의혹이라면서 한 대표는 온가족 동명이인이라는 로또 맞을 확률이 발생한 것이라면 오해를 풀 수 있게 제대로 해명하고 명예를 회복하시라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 내에서도 친윤계를 중심으로 당내 감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한동훈을 공격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주민번호 몇 자리만 보여줘도 이것이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고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진화할 필요가 있다며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당원들의 게시판 글을 검색해 해당 행위가 명백하다면 당무감사윤리위원회를 통해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눈밖에 나고 뒤늦게 꼬리를 내렸지만
국힘 내에서 이도저도 아니게 된 한동훈은 이준석처럼 축출당하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때처럼 존재감은 또 사라질 것입니다. 한편 궁지에 몰린 한동훈을 처절하게 박살내버린 한 야당 의원이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바친 사실상의 항복 선언이자 당대표 포기 선언입니다. 그간 대통령을 비판하던 친한계 인사들, 보수 언론들조차 하루아침에 말을 바꿔서 대통령이 한 대표의 입장을 전격 수용했다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무엇을 수용했고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한동훈 대표의 요구도, 전면적 인적 쇄신과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바꾸겠다. 영부인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전부 아닙니까? 국민 모두가 생중계로 함께 지켜봤던 결과입니다. 심지어 한동훈 대표는 정권 퇴진 집회를 범죄로 매도하고 집회에 참석한 국민을 비상식적 국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약속했던 한동훈 대표가 끝내 국민이 아닌 용산의 눈높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상식을 강조하시니 또 한 번 묻겠습니다. 영부인의 국정농단 행위를 두고 부부싸움 좀 하겠다라던 대통령의 대답은 한동훈 대표의 상식에는 부합합니까?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공천 개입이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했다는 명시의 자백이 공개되었는데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수사도 못하고 있는 검찰은 상식적입니까? 한때 조선 제1검으로 불렸고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까지 역임한 한동훈 대표의 상식이 정말로 그 수준입니까? 한동훈 대표는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상식적인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국민을 모욕해가면서까지 현실 도피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가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특감 주장은 스스로 국민 상식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만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감이 아니라 특검해야 할 때입니다. 영부인의 미래 비위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비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임기를 하루라도 더 보존하고 싶다면 당대표로서 특검을 결단했어야 합니다. 박근혜 공천 개입 사건의 공판 담당 검사였던 한동훈 대표가 특검의 정당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2018년 한동훈 검사는 윤석열 검사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뇌물수수죄를 기소해 유죄를 이끌어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의 상소를 받아들여서 대통령 후보 경선 승리부터 취임 이전까지의 기간은 대통령이 될 자의 지위이므로 공천 관련 금품 수수 시 처벌 대상이다 라고 하는 아주 상식적인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저는 한동훈 검사의 그런 판단에 깊이 동의합니다. 국민도 그러할 것입니다. 경선 승리 직후부터 공무원이 될 자라고 보는 것이 재판부의 상식인데 당선인 신분으로 저질렀던 공천 개입이 어떻게 유죄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검사 한동훈의 판단과 당대표 한동훈의 판단이 이다지도 다른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동훈 대표가 착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동훈 대표가 그 자리에 올라 있는 것은 국민의힘 당원들과 보수 지지자들조차 보수가 살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를 멈춰야 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보수를 제대로 쇄신해달라고 하는 국민들의 마지막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당선된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앉아있는 그 자리의 무게가 그렇게도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끝내 민심을 배반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의 수족으로 움직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집권 여당의 운영을 포기하고
윤석열 대통령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앉아서 몰락의 길에 함께 하겠다고 자처하시니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부디 안녕히 가십시오. 한동훈이나 국힘이나 그 행태를 보고 있으면 왜 국민들이 윤석열 탄핵과 함께 국힘 해체를 외치는지 뼈저리게 알 수 있는데요. 이들에게 들어가는 세금은 생각할수록 얼마나 아까운지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을 정도이며 이것은 곧 국민들이 그들을 참교육하는 의원들에 열광하는 이유입니다.